안녕하세요. HLB가 지금 며칠째 주구장창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음봉입니다. 갭이 떠도 음봉, 갭이 안 떠도 음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슬슬쩍 9만원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런 상태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특기할 만한 게 3시부터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꽂아 내렸습니다. 자, 그거는 HLB 자회사 엘레바의 항암제 아필리아 에로 협약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에로인데 왜 이렇게 올랐다 다시 꼬라박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뉴스 기사 내용을 보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로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흔히 시장에서 호재라고 생각하는 에로는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을 에로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임상 1상, 2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약물을 중간에 팔고 엑시트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호재라고 말하는 에로입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 규모가 1000억에서 뭐 수조 단위까지 되죠. 그래서 뭐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있죠. 임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돈을 추가로 받고, 그 다음에 시판되면은 매출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에로인데, 자, 여기도 제목이 에로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자, 요것은 유럽 판매 및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필리아는 이미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 3상이 아니라 이미 끝나고서 시판을 받은 상태죠. 자, 그러고서 이것은 판매 공급을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로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굉장한 호재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크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아필리아를 유럽에서 판매하려면은 뭐 이런 판매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맡겨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HLB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 범위에 있는,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에 따라서 당연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 에로했다라는 것에 비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라고 보기에는 그 강도가 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목이 에로가 떴으니까 일단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훅 일단 사고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냥 판매 계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회사가 일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아필리아 이제 판매 공급 계약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잡히겠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 아필리아도 아니고 이뮤노믹도 아니고 리버세라닙의 NDA 신청인데요. 자, 그럼에도 이제 평소에 아필리아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HLB 주가가 아필리아 소식에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요, 인세투아라는 회사는 영국, 독일, 미국, 중국,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업화해서 판매하기에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997년에 룩셈부르크에서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꽤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바웃을 눌러보면은 히스토리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봤듯이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인세투아는 제가 어떤 것을 또 발견하게 되면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필리아가 실제 판매가 되면은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 중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오이나님을 만나고 갔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뭐 깜짝 소식인가요? 만나게 된 배경은 저도 오이나님도 한번 모여보면 좋겠다 생각하던 참에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LB 유튜버들끼리 한번 모여보는 거,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생각만 하고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투표만 하고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오이나님은 추진력이 상당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로서 서로 공감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향후에 뭐 방향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보다 영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모습을 보고, 보기와는 다르게 여리고 착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로만 오이나님을 뵀으니까 뭐 총대 메고 공매도랑 싸우는 이런 전사 이미지가 사실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뵈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으시고, 그 사람 심리 또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형, 이렇게 하면 되죠?
장난이고요. 저는 분석적인 편이라 근거를 토대로 사람을 굉장히 잘 본다고 자부하는데, 오이나님은 몇 마디 나누자마자 바로 이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바로 마음을 열고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나눴고요. 이게 실제로 만난 제 첫인상이고요. 그래서 HLB 유튜버로서 이제 각자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교류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오이나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구독자님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구독자님들을 위한 방향으로 항상 우리가 설정하는 그런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구독자님 있어야 유튜버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교류하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디테일한 분석 쪽이겠죠. 그래서 항상 구독자님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버를 만나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제 주위에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거의 다 회사원,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유튜버는 처음 만나보니까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버로서 고민들, 뭐 공감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 뭐 비판, 비난 받아오신 것들도 저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감 가는 것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중심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협력하면서 서로의 강점들로 보완해주는, 채워주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아시겠죠? 토리바 왕가님이 공유해주신 내용인데요. HLB 리버세라님 임상시험 현황에 가보면요, 곧 완료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위 2차 치료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스터디 컴플리션 데이트가 2020년 12월입니다. 지금이 12월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끝나는 날짜가 다 왔다는 거죠. 자, 위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위의 것은 엔젤 스터디입니다. 요걸로 지금 NDL에 진행 중인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치료제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게 있는 건데, 요게 바로 1상, 2상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자, 여기에 이제 페이스 1, 페이스 2 이렇게 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는 파클리탁셀, 하나는 리버세라닙인데, 스폰서랑 리스폰스블 파티가 엘레바 테라피틱스입니다. 그러니까 HLB의 자회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입니다. 항서제약이 아니라 HLB가 하고 있는 임상시험이고요. 자, 이것은 리버세라닙이랑 파클리탁셀을 같이 쓰는 임상시험, 병용요법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 수는 38명이고 싱글 그룹 어사이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페리먼털 그룹도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 파클리탁셀이랑 리버세라닙을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는 뭐냐? 여기 보면은 MTD가 있고요, ORR이 있습니다. 우리가 ORR은 친숙하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아웃컴 메저는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뭐 Cmax, 그 다음에 Tmax 이런 건데, 자, 임상 1상, 2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컨센트레이션을 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적의 투여 용량을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써야지 최선 효과가 있고 어디까지 써야지 독성이 심하지 않는 그 어느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이것을 파마코 키네틱스라고 하죠. 약동학, 양리학 이런 것들, PK, 요게 바로 세컨더리 페이스 1 오브젝티브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 전부 다 PK에 해당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